이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오늘 이제 선대위 오늘 발족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맡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공동선대위원장을 4명을 뒀습니다. 이 공동선 4명에는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호. 즉 나경원 의원은 지금 이제 동작에 출마했기 때문에 네. 서울을 담당을 하고, 안철수 의원은 이제 지금 분당, 그러니까 경기도를 담당하고, 원희룡 지금 후보자는 이제 인천을 담당하고, 윤재호 원내대표는 이제 당내 어떤 이걸 문제를 담당해서 일단 4인 체제의 공동선대위원장과 1인의 총괄선대위원장 이렇게 일단 구성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뭐 꽤 잘 된 구성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한동훈 위원장의 그 발군의 실력에만 너무 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역할 분담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피커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포괄 정당이 되는, 영어로 캐치 올 파티라고 하는, 그렇게 되려면은 이 지도부가 효율성을 갖는 원탑 체제로 가되 이 다양성이라든가 이 폭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네네. 선거라는 거는요, 간단합니다.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아닙니까? 네. 한 표라도 더 많이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 출연진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일단 민주당이 이해찬과 그다음에 이제 김부겸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이 3인으로 일단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메모더 선대위를 띄워서 메시지,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떤 메시지의 어떤 발산 능력이거든요. 물론 뭐 지금 우리는 이 후보들이 전부 다 현역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뛰고 있어서 사실은 지역구에서 함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그 지역에서 지금 원희룡 의원은 치열하게 접전을 붙고 있고, 나머지 두 분은 그래도 조금 좀 여유가 있는 측면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일단 선대위 체제로 하고, 물론 또 그 밑에 이제 아마 또 실무진들이 할 텐데, 어쨌건 선거라는 거는요, 프레임 싸움입니다. 누가 어떠한 그 이슈를 먼저 제기를 하고 그 국민들의 어떤 맞는 이야기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즉각 대응하는 것들, 그 선거 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원님도 선거를 네. 많이 해봐서 그런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거는 제대로 된 이제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고, 인물의 그 매력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이제 호소를 하는 뭐 이런 건데, 그리고요, 이게 있습니다. 이 민주당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 태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네. 또 그런 것을 잘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연출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동작 을에서 유삼령하고 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또 분당갑에서 이광재랑 싸우고 있는데, 아까 여론조사가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쫓아가서 이재명을 따라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경우는 딴 데 이제 지원 유세 다니는 건 현재로서는 약간 무릴 거고, 그는 거기만 집중해야 돼요. 이재명을 따라잡아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게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최대의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이 지휘라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아마 자기가 맡은 역할을 일단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쪽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해찬이 7선을 했고 선거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략가가 와 있기 때문에 또 선거 전략에는 또 바꿈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맞아요. 그는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쪽이 좀 부족한 거는 뭐냐면 이 선거 전문가가 좀 없어요. 선거를 오랫동안 해봤던,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이제 깜빡깜빡 하는데 선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봐도 어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저희가 솔직히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요. 3월 제가 한 일주일 전 보면 이 유튜브의 조회수가 좀 푹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푹 떨어지면서 이게 조금 갈 때 그때 저는 이상하다라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하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의 실시간 구독자라든지 그다음에 조회수라든지 요거에 어떤 변화를 보면 이 지금 뭔가 이쪽에 뭔가 이게 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 이런 거 다 분석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댓글이 많이 용어가 많이 나오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이게 선거판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 여론조사로만 갖고는 사실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라는 게 요즘 안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휴대전화는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검색을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네. 이거는 다 기록에 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여론의 동향이 종합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저는 한 일주일 전부터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이상하구나. 지금 뭔가 좀 안 좋구나라는 느낌들을 느꼈는 게 저희 조회수가 확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선행 지수입니다. 그다음에 뭐 종편 TV조선이나 시청률 떨어지고. 채널의 옛날에 시청률이 조금 더 하강하는 그런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래도 29일이나 남았으니까 몇 번 또 출렁거릴 겁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게 반전의 계기를 잘 만들어 갖고 저거 어떻게든지 이제 조국 당의 기세를 꺾어버리는 거. 네.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명심해야 될 게 절대 우리가 뭐 160석 한다, 170석 한다 이런 말 믿지 마십시오. 이번 선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밑바닥 국민들의 민생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물가 상승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밑바닥 민심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승리 낙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적을 도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지금 힘들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이 중도층, 정치로는 중도층,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서민층 이분들을 겨냥한 공약과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이분들이 지금 제일 포인트예요. 어차피 양쪽은 다 이미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요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특히 20대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20대가 아직 지지 의향이 어디로 갈지가 판단이 안 됐어요. 그러면 20대를 우리 쪽으로 끌어오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비례대표 공천에서 네. 정말 20대들이 보기에 우리의 뜻을 좀 반영하네? 라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비례공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대들이 좀 속으려게끔 지금 나오는 무슨 뭐 누구하고 알고 뭐 유명하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비례대표 공천을요 지금 다들 하나씩 넣으려고 이야기할 텐데 실질적으로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2030의 어떤 걸 대변하고 또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 소구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다 인연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로만 정말 전략적으로 공천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서 확실히 이 종북 세력의 숙주가 되고자 하는 이재명 당 또 종북 본산을 가지고 서로 일리를 다투는 조국당 네. 이것과는 다르게 뭔가 여기는 다르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네. 그거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어쨌건 이제 우리 내부의 분열보다는 이제 단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